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여느 때처럼 제 8회를 산뜻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에 돌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살짝 좀 공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걸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라디오를 살짝 개편하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내 방송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제 라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꿀잼 셀렉트, 이 코너에서 제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조금 줄여서 이제부터는 2가지 주제만 다루는 그런 라디오로 좀 거듭나 보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딱히 뭐 라디오에 질적인 변화가 있다던가 코너를 갈아엎는다던가 하는 그런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좀 미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스턴트처럼 가볍게 소모하는 그런 라디오라는 정체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편집해서 막상 라디오를 올려보면 뭐 1시간 20분, 10분 이런 식의 아주 장시간의 분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정체성이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면 좀 지루한 인상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메인 코너에서 약간 좀 분량 조절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애니메이션을 막상 감상하고 나면 2가지 주제는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3가지 주제까지 한꺼번에 좀 캐치를 하려고 하면은 버거운 측면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식상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묘한 불편을 좀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뭐 그래도 노잼 셀렉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요. 그 점 어쨌든 양해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라디오의 간판 코너 꿀잼 셀렉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밑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이 작품의 장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상물이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라디오 녹음 전에 찾아보니까 영 다른 장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는데, 본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신세를 지고 있는 꺼라위키, 거기에는요 이 작품을 러브 코미디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키백과, 여기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을 보니까 거기는 그냥 코미디라고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상물로 말했던 저의 과거를 지우고 이 작품을 러브 코미디로 다시 정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일상의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대외적인 어떤 평가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작품의 후반에 가면 러브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작품에 대한 저의 어떤 첫 감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사실 소재를 보고서 이 작품이 직업물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직업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소재만 빌려와서 영 다른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작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 작품을 보시기 이전에 직업물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시청을 하실 생각이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작품은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 전개를 보이는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디오에서 다룰 주제를 공개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어서 오세요. 손님, 흡연석과 금연석 중 어디로 하시겠어요? 애니메이션 워킹 일기입니다. 홋카이도 모처에 존재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와그나리아. 타카나시 소타가 엉뚱한 일로 인해 아르바이토로서 일하게 된 이 가게는 개성적인 점원들만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그런 타카나시와 점원들이 건강하고 위험하게 활약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코미디. 자,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작품은 극한의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주력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아무래도 작가 고유의 어떤 성향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이 작가가 워킹 말고도 애니메이션화가 된 그런 작품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잖아요. 바로 서번트 X 서비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우리들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고루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딱딱하고 고루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 직업군에 굉장히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아주 독특한 작품 포지셔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작가는 그러한 패턴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캐치해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캐릭터들 간의 어떤 파워 밸런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 찌르기가 가능하다고나 할까요? 뭔가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물씬 풍기는 캐릭터 구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내지는 사회생활 통념상 수직 관계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나름대로 수평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절대적인 존엄,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작중에 등장하는 소마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힘으로써 캐릭터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노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마냥 강하게 느껴지지만 또 일부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재미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히로인 포프라는
초반에는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나중에 주인공이 여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장 모습을 오히려 동경하게 돼서 주인공을 당혹감에 빠뜨리는 이러한 또 재미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캐릭터 구조가 상당히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이다. 그 점이 일종의 호감 포인트로 작용할 여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작품은 사실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잖아요. 그 점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전 보는데, 의외로 작품을 뜯어보면 상업적인 작법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업적인 작법이라고 함은 수영장 에피소드라든가 온천 에피소드, 뭐 캐릭터들을 벗기는 그런 종류의 패턴들 말이죠.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자유로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중에서 온천에 놀러 가는 에피소드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옷을 다 탈의한 상태로 탕에 들어가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온천 주변에서 재미나게 직원들끼리 노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성 시청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작법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면모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대략적으로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선택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레스토랑은 재활센터가 아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서 이 작품 곱씹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일 겁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회사 또는 사회는 학교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요. 저희 나이대보다 훨씬 어르신들이 이 말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말의 본뜻은 사회생활을 학교 생활처럼 느슨하게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 말의 뜻을 왜곡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나 회사에서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기보다는 당신이 완성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즉 완성형 인간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변질이 돼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감 가는 말은 아니죠. 그분들도 사회 초년생일 때는 사회에 나와서 아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런 의미로 이제 쓰시는 일부 분들이 계셔 가지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말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제부터 제가 왜 "레스토랑은 재활센터가 아니다."라고 명명을 했는지 상세하게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뭔가 나사가 빠져있는 특유의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고 뭔가 회차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그러한 캐릭터들의 면모들이 드러나면, 저도 이런 말을 딱히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품 내에서는 거의 그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 등장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정규 직군의 캐릭터들이 요식업, 서비스업에 걸맞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좀 소소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그냥 전형적인 의문 정도인 건 아닌 게, 작품 내에서 손님들이 당황하거나 혹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저 레스토랑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을 뭐랄까요? 업장의 눈으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좀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품들을 찾아보면 워킹이랑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진 다른 작품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작품 중에서 카나 메모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도 작중에는 사실 정상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계열의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딱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문 보급소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불편해한 느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엄근진한 그런 시선이 덜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봤던지, 아니면 거기에 등장하는 작품의 캐릭터들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던지 둘 중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왜 거기서는 불편함이 없었을까? 일단 신문 보급소는 서비스 직군이랑은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배달업 계열이긴 하니까 그 점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손님의 입장에서 손해를 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단순히 배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사실 요식업으로만 특정하기에는 너무 서비스 집약적인 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렇게 이상한 성격이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쪼끔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람은 느끼기 나름인 거죠 뭐. 뭐 어찌 되었든 계속 저의 불편함을 목 놓아서 언급을 해 보자면은, 사실 저는 도입부부터서도 좀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맥락이 뭐였냐면,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가 여성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프라이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에게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오라고 지시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것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좀 상식 밖의 일이어 가지고 보면서도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뭐 단순히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는 정도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은, 작중에 등장하는 포프라는 뭐 아예 그냥 길바닥에서 캐스팅을 할 정도로 열렬히 추운 겨울에 아르바이트생을 찾아서 힘겹게 나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비호감적인 소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맞닥뜨린 주인공 캐릭터 소타가 작은 포프라를 보고서 초등학생으로 오해를 하고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프라가 본인이 17 살이라는 사실을 밝히니까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작품의 어떤 맥락들을 살펴보면 소타라고 하는 캐릭터가 로리콘이 아니라 미니콤, 즉 작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도입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캐릭터는 로리콘이구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어안이 벙벙하고 '이 작품은 왜 이렇게 비호감으로써 스타트를 끊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화 내내 굉장히 육안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각각 캐릭터를 하나씩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작중에서 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쿄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직에 속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데도 레스토랑의 일,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아예 이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무능함의 결정체거든요. 뭐 사실 이거는 직원의 입장에서 일을 점장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아닌데,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맥락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 정도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작중에 나왔던 내용이 남자 주인공인 소타가 점장님의 나이를 물어봤을 때 그 나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점장이 삐져 가지고 소타를 주 7일 동안 쉼 없이 돌립니다. 휴일도 주지 않고 말이죠.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 그만두라는 시그널 아닌가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 가지고 이 워킹이라고 하는 작품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 물론 소타도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차라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직권남용적인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였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주머니는 레스토랑이 좀 더운데 온도를 좀 내려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뒤룩뒤룩 살이 쪘으니 덥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레스토랑의 점장이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좀 이렇게 컬처 쇼크, 문화 컬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저 레스토랑은 과연 장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캐릭터, 야치오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은 굉장히 쏠쏠하게 잘 해내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크나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카타나라고 그러죠. 일본 도. 이것을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직군에 속한 캐릭터가 할 행동이 아니다. 손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 직군의 가장 큰 사명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는 생각이 또 일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회 막판에 등장했던 이나미,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전 보는데요. 이 캐릭터는 남성 공포증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소타랑 첫 만남에서 남자인 소타를 보고 당황을 한 나머지 시게 그냥 주먹으로 소타의 볼에 죽방을 꽂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하하호호 마무리가 돼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엄청난 괴력 때문에 소타가 각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애시당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성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서비스 직군에서 손님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데다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손님이든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캐릭터 때문에 레스토랑이 어떤 막대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도 '아 참 용기가 가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소개한 거는 1 회에서만의 문제점들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쉼 없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러블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묘하게 계속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동력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고를 얼마만큼 칠지 그것이 약간 궁금해져 가지고 작품을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 캐릭터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맥락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포인트의 제목을 '레스토랑은 재활센터가 아니다.'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사실 재활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재활할 의지가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캐릭터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죠. 일단 쿄코. 5 회에서 손님들이 왕창 들이닥칠 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퇴근한 야치오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남이가 점장님도 같이 일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런 대사를 날리거든요. "후회해도 모른다. 괜찮겠어?"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레스토랑을 총괄하는 사람이 가질 태도는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이 점장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개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치오. 이 캐릭터는 3회 때 본인이 왜 칼을 차고 다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도 똑같은 검을 차고 다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는데 본인이 원인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칼을 묵묵히 들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왕따를 당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기를 본인의 가업이 칼가게이기 때문에 "홍보의 목적으로 칼을 차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타가 태클을 거니까 "요즘 세상이 흉흉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데 뭐 단순한 홍보용이라면 칼을 사용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한은 뭐 나름대로 봐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회 거의 막판이었을 겁니다. 매니저인 오토 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야치오가 오토 씨에 대해서 오해를 한 나머지 칼을 뽑아서 오토 씨를 반으로 썰어 버리려고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때 오토 씨가 칼을 제대로 잡지 않았으면은 진짜 두동강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코미디물이니까 그냥저냥 넘기긴 넘겼죠. 근데 어쨌든 저 칼끝이라고 하는 게 점원들을 넘어서서 손님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어떤 복선을 제공하는 장면이어서 저는 좀 약간 묘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나미입니다. 이나미 같은 경우는 사실 극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벽에 균열을 낸다든가 전봇대를 파괴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거든요. 일단 이 캐릭터에게 한 대 맞으면 뼈도 모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단서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3 회에서 소타가 이나미의 남성 공포증에 대해서 아주 정석의 태클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라면 노인이든 아이든 다 때리는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나미는 정확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5 회에서 계속해서 소타를 때리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소타가 화가 나서 도대체 개선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언쟁을 벌이는데 이나미는 이때 당시에도 자기도 괴롭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본인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하지만 12회 거의 이제 막판까지 접어들었죠. 1 기의 막판. 근데 여기에서의 발언을 보면 소타는 매일 이나미한테 3 대에서 5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3 대에서 5 대를 소타가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쪼끔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부 드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실제로 개선되는 게 맞는 거냐. 작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나마 이나미는 본인이 확실하게 '새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나미와 같은 계통의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인데 사실 공포증이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정신질환 내지는 불안 장애인 거잖아요. 본인이 단순히 의지만 가진다고 해서 쉽게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중에서 나오는 이나미의 모습들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온천에 놀러 가는 에피소드에서 본인이 짐을 챙길 때 수영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면 온천에 수영복을 가지고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온천 같은 경우는 수영복을 입고 입수를 하는 곳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온천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타와 데이트하기로 한 날 그전에 저녁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연애책이라도 한번 사러 가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어차피 남자 점원이 일하고 있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 모든 이남이에 대한 불쾌함이 다 연민으로 바뀌더라고요. 점원의 성별에 따라서 그 가게를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하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데이트를 했던 그 와중에도 남자들에게 접촉을 꺼리고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다만 이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아르바이트로 그 단점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남이에게는 "통원 치료를 권장한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말아 주시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작품상에서의 분위기가 워낙에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단골 손님 중에서는 뭐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함 혹은 중독될 것 같은 위태로움 이것이 나를 이 레스토랑으로 발 딛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손님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마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레스토랑이 좀 약간 컬트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명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욕쟁이 할머니 가게라든가 컨셉 카페, 뭐 얀다레 카페라든가 메이드 카페처럼 뭔가 이게 독특한 분위기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풍기는 그런 미제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파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와그나리압의 비호감 월드컵을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와그나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누가 가장 비호감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소하게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대진표를 하나씩 보면서 어떤 캐릭터를 비호감으로 선발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타카나시 소타와 타네시마 포프라. 자, 어찌 보면은 상식인 둘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선 소타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필터링 없이 자신의 소신을 내뱉는 거? 그 점이 가장 좀 단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필터링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콤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호감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소타라고 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상식인적인 모습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타네시마 포프라.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마냥 귀엽고 아주 착한 캐릭터잖아요. 여러분들 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마스코트격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딱히 비호감적인 요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위기 메이커에 가까워서 이 캐릭터 없으면 참 와그나리아가 칙칙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저는 그래서 타카나시 소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진표입니다. 이나미 마이루 vs 마츠모토 마야.
자, 이 두 캐릭터의 싸움인데요. 이거 너무 좀 밸런스 본 게 아닌가요, 그런데? 후자의 이름을 올린 마츠모토 마야 같은 경우는 사실 1기에서 14화에서 밖에 등장을 안 했던 캐릭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사가 있는 회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거의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그다지 사교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캐릭터 특성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평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뭐 사교적이지 않은 것이 딱히 문제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업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 뒤에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비호감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성격이 워낙에 이제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굳이 '동료와 사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일부 드는 게 있어 가지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나미 마이루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죠. 여성 손님만 상대로 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남성 공포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남성 손님들은 전부 제가 접대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량이 무진장 많아진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는 정말 크나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펀치력으로 벽에 균열을 내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한테 매일 꼬박꼬박 이제 마사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참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캐릭터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겠네요. 이나미 마이루를 다음 대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진입니다. 토도로키 야치오 vs 야마다 아오이. 자, 이 두 명의 캐릭터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진은 나름대로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야치오 같은 경우는 쿄코를 좋아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수발을 들어준다던가 파르페를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손님이 많은 바쁜 시간대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야치오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은 제가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야치오가 허리춤에 항상 차고 있는 칼, 이거에 대해서 손님들이 불안해할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줘야 될 거잖아요. 저 칼은 사실 야치오 씨가 집이 가업이 칼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보용으로 칼을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꼽힐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마다 아오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작중에 보면은 계속 배지를 하나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뭔가 싶었는데 연수 배지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능숙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캐릭터의 안위를 봐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초반이긴 했는데 그릇을 엄청나게 깨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깬 그릇을 숨기려고 박스에 고이 넣어 놓은 채로 이제 음흉한 짓을 하려다가 소타에게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것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야마다를 고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야치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고참이잖아요. 레스토랑의 모든 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불편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호감이 아닌 걸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좀 결론을 내게 되네요. 그래서 야치오가 아닌 야마다를 비호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진 사토준 vs 소마 히로미. 이제 요리부 쪽의 캐릭터들이 2명 붙네요. 일단 사토준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핀다는 거를 제외하면은 딱히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뭐 물론 포프라를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괴롭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완전 악에 받쳐서 괴롭히는 그런 이지매적인 성격보다는 그냥 하하호호 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괴롭힘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포프라가 그렇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묘사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캐릭터는 소타와 이나미가 데이트할 때 미행을 하려고 하는 직장 동료들을 잡았던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소타의 젖은 옷을 챙겨주는 이러한 면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면에 소마 히로미는 어떤가? 이 캐릭터는요. 그런 캐릭터죠. 상대방의 치부라던가 약점을 캐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박하거나 혹은 본인의 순수한 유익거리로 삼는 그런 악질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비호감으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관리직 계열의 캐릭터 2명, 시라우시 쿄코와 오토 효고씨입니다. 뭐 일단 쿄코에 대한 인물평은 제가 아까 전에 다 했죠. 무능한 데다가 손님한테 시비 거는 캐릭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가게의 식재료를 그냥 흡입을 합니다.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점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토 효고씨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는 일단 가게에 별로 없습니다. 가게에 별로 없고 쉽사리 화를 잘 못 내는 그런 호구틱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치오가 오토 씨를 자르려고 했을 때 그때도 그냥 별말 없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성인군자 내지는 호구가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딱히 이 캐릭터가 일을 같이 했을 때 스트레스로 다가올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일이 터치를 하지 않는 캐릭터여서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진에서는 쿄코 씨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올라간 캐릭터들이 다시 맞붙는 그런 대진인데요. 타카나시 소타 vs 이나미 마이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소타 같은 경우는 사실 미니콤이라는 것이 캐릭터 특성인데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음.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가게에 꼬마 손님이 와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보면서 작은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하하거리겠죠? 그러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가 소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옆에 이나미가 있네요. 어 "너 소타 대신에 일할래? 아니면 이나미한테" 이나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진입니다. 야마다 아오이 vs 소마 히로미. 자, 제가 보기에 이 대진은 육체 고통 vs 정신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마다 같은 경우는 일이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케어를 해 줘야 되고 뭐 몸으로 때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직장에 올 때마다 이 캐릭터한테 어떻게 약점을 잡힐까, 유익거리가 제공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소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마 윈.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진상의 문제 때문에 쿄코 같은 경우는 부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맞붙네요. 시라우시 쿄코 vs 이나미 마이루. 자, 이러한 대진인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쿄코가 현재 벌이고 있는 단점들이 과연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피해를 입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음식 꺼내 먹고 싶어서 음식 꺼내 먹는 거는 다 가게 매상이랑 직결이 되는 포인트인 거고, 손님한테 시비 거는 것도 결국에는 뭐 손님이 본사에 컴플레인을 건다 라고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점장 본인이고, 무능해서 컴플레인 받는 것도 손해보는 거 점장 본인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업보인 거죠. 제가 딱히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아서 나름 마음이 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레스토랑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들 점장을 우선적으로 찾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같이 맞붙은 상대가 이남이네요. 너 가게 음식 마음대로 꺼내 먹는 점장이랑 같이 일할래? 아니면 이남이랑 같이 일하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각혈 펀치 3대 맞을래? 그것도 죽방에. 음, 어, 예, 이남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이 이거 너무 좀 밸런스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대망의 결승입니다. 결승에 이 두 캐릭터가 맞붙었네요. 엄청난 조합. 이나미 마이루 대 소마 히로우미. 야, 이거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이 두 캐릭터가 어마어마한 캐릭터라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일단 저는 소마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제가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막 출근할 때도 막 어기적, 막 일 나가기 싫어. 어떻게 막 저기 레스토랑에 막 이상한 애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막 언젠가는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나미 마이루 같은 경우는 각혈 펀치 세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나미 마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이나미의 일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다. 손님을 때리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맞기 전에.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리긴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캐릭터에게 남자 손님을 억지로 접대하도록 만들면 이제 펀치를 날리겠죠? 그러면 손님이 뭐 중상을 입고 본사에서 이 캐릭터를 잘라라 혹은 이 캐릭터에게 손해배상을 물려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저는 레스토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이 완성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환을 해서 보니까 쉬운 선택이었네요. 소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와그나리압의 비호감 월드컵의 우승 소마 히로미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소마라고 하는 캐릭터를 일적은 물론이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극혐하는 패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상종하고 싶지가 않고 앞으로 제 인생에 이런 캐릭터와의 연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박한 희망을 좀 품어보네요. 이번에 우승하신 소마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꿀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진행해본 오늘의 꿀잼 셀렉트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구성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은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